자, 오늘은 가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0페이지. 자, 지난주에 9회 손해평가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자, 잠깐 말씀 좀 하겠습니다. 자, 9회 발표가 있었는데, 자, 예상했었어요. 숫자는. 자, 13% 합격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수는 1390명. 네, 최종 발표됐어요. 사실은 1390명 절대로 나올 수 없게끔 문제를 만들었었어요.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출제자 위원들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들리는 나중에 풍물입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갔을 때 합격자 수가 약 600명대였어요. 여기에 맞춘 거예요. 합격률 보통 한 7% 정도 맞춘 거예요. 난이도 조절을 그렇게 했어요. 이제 불행스러운 건지 아니면 다행스러운 건지 합격자 수가 자 더블이 됐습니다. 더블 이상으로 갔죠. 그 이유가 문제 오류를 인정을 해줬어요. 문제 오류 인정을. 문제 오류를 인정을 해서 1과목에서 6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해버렸어요. 15점을 전 회원한테 공짜로 다 줘버렸어. 시험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이번 시험 당락은 1과목이었거든요, 사실은. 1과목에서 거의 과락이었어요. 맨 처음에 시험 보시고 나오신 분들이. 그래서 1과목에서 과락만 면하면 9회는 합격이었거든요. 왜? 2과목이 너무 쉬워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2과목 어렵다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2과목이 완전 쉽게 출제돼 버렸거든요. 이번에 9회 때. 이번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 합격 수기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2과목을 만점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항력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2과목이 100점이 쏟아졌어요, 지금. 100점이. 2과목에서. 그만큼 2과목이 쉬웠어요. 하나도 꼬지 않았어요. 완전 쉽게 출제했어요, 2과목을. 2과목 거의 시험 출제, 이미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2과목 굉장히 무난했다. 1과목이 과락이다. 이렇게 보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1과목에서 6번을 모두 정답 15점을 누구나 다 공짜로 주는 바람에 여기서 과락을 다 면해버렸어요. 그래서 2과목에서 한 80점 맞으면 다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가 저렇게 쏟아져 버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다행이라고 우리 수강생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보셔야 되겠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과목에서 세 문제를 또 복수정답 처리해줬어요. 답이 2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가 쏟아진 거야. 복수정답. 문제 출제 오류였어요. 예를 들면 특히 가축 같은 경우에서도 가축에서도 답이 2개로 정리해줬어요. 그냥 문제를 난해하게 만들어버렸어. 난해하게.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답이 되고 또 이쪽으로 해석하면 이쪽으로 해서 답이 되고 이용물 처분에 있어서 그냥 나머지 또 다른 부분에서 이러다 보니까 점수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합격자 수가 확 올라가. 그래서 지금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7회, 8회, 9회 지금 계속 3년차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3년차. 결국에는 이제 우리 출제위원님들이 누구누구 들어가냐면 출제자분들이 대학교 교수님 들어가십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그리고 현직에 계시고 있는 우리 손해사정사분들이 들어가세요. 출제위원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재보험 사업자, NH농협 손해보험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요. 근데 자꾸 이렇게 시험 오류가 출제되고 또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까 우리 재보험 사업자,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들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기를 아주 기피합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러겠잖아요. 근데 진짜 이 업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재보험 사업자, NH손보 직원들이에요. 제일 잘 아는 사람. 근데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휘말리니까 출제를 꺼려하죠. 9회 때는 즉 NH손보 재보험 사업자 직원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 출제는 올해 누구누구 들어갔었냐면 대학교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분들이 들어갔다고 나중에 그 말씀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어쨌든 누가 출제하든 간에 포인트는 뭐냐면 교재에서 나온다는 거야. 교재를 벗어나면 절대로 그 문제는 오류가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결국에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교재만 잘 보시면 돼요, 교재.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60점만 넘으시면 돼요. 61점으로 합격하셔도 되고 60.5로 합격하셔도 됩니다. 98점, 99점, 85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나중에 선택이에요, 선택. 100점을 꼭 굳이 맞을 필요는 없어요. 문제를 풀이하시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가관 버리셔야 돼. 어차피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교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에듀야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에듀야 우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합격 수기란이 있어요. 합격 수기. 지금 여기에 지금 9회 합격하신 분들이 합격 수기가 지금 엄청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댁에서 좀 쉬는 시간 쉴 때 이렇게 합격 수기를 짬짬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공부 방법이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기존에 합격하신 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했구나. 그걸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세요. 그 중에서 볼펜을 30자루를 다 썼다. 그 다음에 A4 박스를 한 박스 다 썼다. 깜지를. 그리고 이 책을 10번 읽었다. 정독을. 이 교재를. 그리고 문제집을 나는 몇 번 풀었다. 또 모의고사를 몇 번 풀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류 정답이 있든 복수 정답이 있든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이 손해평가사 시험은 그냥 주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다들 구구절절한 사연을 안고 공부를 하신 분만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하신 분만이. 여러분들 보시면 좀 공부를 해보면 그러잖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합격을 합니다. 저희가 고시, 안전 수준의 그런 공부는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공부하시면 다 합격할 수는 있어요. 다만 공부를 깊게 하셔야 됩니다. 깊게. 이렇게 대충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 이렇게 계산기. 그냥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막 더하는 그런 계산식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은 스타트니까 원리, 이해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셔야 돼요. 특히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 과목에서는 조사 방법을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손해평가사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 조사 방법을 먼저 딱 머리에 떠오르시면 답이 보여, 답이. 그러나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서서히 이제 10회라는 숫자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 늦지 않았잖아요. 스타트가 빠르시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셔서 항상 기초가 탄탄하게끔 공부하시고 교재를 많이 읽으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무작정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감이 올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270페이지 가축을 하는데 저희가 가축의 비중은 저희가 이제 보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즉 농작물 재보험하고 그 다음에 가축 재보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출제 100점 만점에서 비중이 농작물이 약 80%에서 8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가축은 즉 20%에서 약 15% 정도 차지를 해요. 우리가 가축이 출제 비율이. 근데 양은 굉장히 작습니다. 내용 봐보시면. 그럼 얘는 1과목에서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요. 2과목에서 똑같이 차지를 해요. 그러면 가축이 결론은 1과목, 2과목 합쳐서 즉 40점에서 30점 정도 배점을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배점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그래서 가축을 버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축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심플해요, 가축은. 결국에는 여러분 가축 재보험을 왜 들겠어요, 보험을? 가축이 폐사하게 되면. 즉 폐사하게 되면 보험을 받기 위해서 가축 재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에 항상 그거야. 왜 보험을 왜 들어?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폐사하게 되면 보상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 1과목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냐면 가축 재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어떤 사고일 때 보상을 받을 거니, 보상하는 제,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니, 보상하지 않는 제. 자, 이걸 중점적으로 1과목은 보는 겁니다. 2과목은 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보험금 줘야 되죠. 그래서 2과목에서는 보험금 산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 자 1과목 270페이지부터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270페이지에서 가보시면 일단 보험 용어인데요.
자, 맨 처음에 270페이지 나온 것을 우리 농작물 재보험과 같은 보험에 올립니다. 자, 내용은 같아요. 패스합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가보시면 자, 손해율, 경영비, 이익률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기서 잠깐 다루지 않고요. 납원의 가축재 관련해서 자, 납원을 봅니다. 271페이지에 자, 가축재 관련해서 어쨌든 자, 봐보시면 자, 소를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소가 폐사했습니다. 그럼 그 폐사 원인을 물어봤더니 자연재해로 인해서 폐사를 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즉 보상하는 재해가 우리 가축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는 재해가 누구냐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폐사를 했어. 화재로 인해서 폐사했어.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했어. 즉 자연재해, 화재, 질병을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농작물에서는 저수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축에서는 저수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보통 뭐 멧돼지가 뭐 소를 폐사시킬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축재보험에서는 저수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뭐 사자가 있고 호랑이 있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축재보험은 저수해는 없어요. 저수해는. 그리고 이제 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 있어서도 병충해는 일부 품목만 보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축 재보험에서도 모든 축종에 대해서 질병을 다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축종에 대해서 질병을 보상해요. 어쨌든 자, 우리가 가축 재보험에서는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화재, 질병입니다. 그럼 이때 이 자연재해라는 거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자연재해를 제가 어떻게 암기를 시켰냐면 태우가 냉동소란에 조기를 폭식해서 호황했다 해서 자연재해 종류를 제가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축재보험에서는 자연재해를 일단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연재해를. 그 두 가지가 바로 두 가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를 암기를 풍수, 설, 지진. 일단은 크게 이렇게 풍재, 수재, 설의 지진. 풍수, 설, 지진.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겁니다. 제가 풍수, 설, 지진. 그리고 이 풍수, 설, 지진 속에 폭염은 포함되지 않아요. 즉 폭염을 별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가축재해보험에서는 자연재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풍수, 설, 지진과 폭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다시 말해서 풍수, 설, 지진 속에 폭염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자 돼지가 풍수, 설, 지진으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다. 그러면 그 속에 폭염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소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폐사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속에는 폭염이 들어가 있어요. 폭염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부 축종은 폭염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풍수, 설, 지진에는 그러면 폭염을 제외한 웬만한 자연재해는 다 들어가 있어요. 풍수, 설, 지진 속에 봐보시면 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눈, 조수, 이제 우리 바다, 그다음 우박, 지진, 분화 등이잖아요. 분화 등. 그러니까 웬만한 자연재해는 여기 다 들어있죠. 이 풍수, 설, 지진 속에 뭐만 들어있지 않다고요? 폭염만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풍수, 설, 지진 속에. 자, 풍수, 설, 지진 속에는 폭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폭염은 별도로 분류합니다. 즉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내려지는 폭염 특보, 즉 주의보나 경보를 폭염으로 분류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소 도체 결함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저장, 지연보장. 자, 이 애들은 나중에 저희가 개별 축종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272페이지 가보면 자, 질병에 있어서 일단 큰 것만 합니다. 즉 TG, PED 바로 거기 있어요. 돼지 전염성 이장병, 돼지 유행성 설사병을 PED. 즉 우리가 방금 질병을 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질병을 돼지가 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해서 그런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을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돼지는 딱 세 가지만 우리가 보상을 해주게 돼요. 그 세 가지 질병이 첫 번째 나온 게 TGE,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PED,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거긴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배울 거예요. 로타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하듯이 자, 우리 돼지한테는 치명적인 게 로타 바이러스. 나중에 이 세 가지만 우리는 돼지는 보상을 해주는 거야. 다른 걸로 돼지가 폐사했다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특히 이 1번, 2번 TG, PED는 누구한테 치명적이냐면 어린 돼지. 자돈한테 치명적이에요. 자돈. 우리 자돈이 설사병에 걸렸다 또는 자돈이 이장병에 걸렸다 하면 폐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돈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어때요? 질병이 더 취약하잖아, 이 어린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TG라는 것은 첫 번째 뭐다? 이장병이야. PED는 설사병이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제역이다. 그 다음 우리 조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AI.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 돼지 열병. 그 다음 난개대 전염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난개대 전염병. 얘는 오리나 닭 쪽이에요. 특히 우리 닭. 난개대 전염병. 자,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조류의 특유 병원체가 종란에 감염하여 부화한 다음에 초생추. 여기서 초생추라는 것은 햇병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병아리, 햇병아리. 햇병아리, 즉 초생추에서 병을 발생시키는 병을 갖다 우리는 난개대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엄마 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개라고 그래요. 종개, 엄마 닭을. 엄마 닭이 생산하는 우리 계란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종란이라고 그래요. 즉 종란에서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병아리. 이 병아리, 이 종란에서 태어난 애를 갖다 우리가 병아리, 걔를 갖다가 초생추라고 표현해요. 바로 이거야. 엄마가 감염이 되었어. 그럼 당연히 누구도 감염되겠어요? 생산된 계란. 이 종란에도 감염이 되겠죠. 그럼 이 종란에서 태어난 초생추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항해 병이 있겠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개대 전염병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 그 다음에 우리 가축 계열화 사업. 여러분 대표적으로 닭 하면은 할인. 우리 계열화 사업 있잖아요. 우리 어때요? 우리 계열화 사업 할인에서 우리 축주들한테 모든 걸 다 제공하죠. 우리 병아리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판매까지. 우리 계약자는 뭐만 하면 돼요?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계열화 사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특히 닭이나 오리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사육하기 힘들죠. 판매가 문제니까. 거의가 다 계열화 사업으로 이어지잖아요. 자, 이런 애들은 우리가 가축 계열화 사업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273페이지 가보시면 돼지 MSY라는 게 있어요. 자, 어미돼지 한 마리가 1년간 생산한 돼지 중 출하 있잖아요. 출하 체중 110kg이 될 때까지 생존하여 출하한 마리수. 우리가 돼지가 생산 과정 봐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돼지가 태어나면 이제 우리가 자돈이라고 표현해. 맨 처음에 태어나는 애들을 자돈. 근데 자돈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호유자돈이라고 그래. 얘는 뭐예요? 엄마 젖을 먹는 돼지들이야. 호유. 그러면 얘가 보통 한 20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먹어요? 이제 이유식으로 넘어가.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젖을 뗍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지나면 얘가 이제 뭐 누가 되냐면 이유식 먹는 이유자돈이 되는 거야. 이유자돈.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자돈이라는 것은 몇 킬로까지 자돈이라고 표현하냐면 30킬로까지 자돈이라고 표현해요. 30킬로까지. 그럼 이제 31킬로부터는 이제 어때요? 결국에는 우리가 돼지를 어떻게 키워야 돼? 살을 찌워야지, 살을. 살을 찌워야 의무야, 이게. 살이 안 찌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31킬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살을 막 찌워야 돼. 몇 킬로부터요? 31킬로부터. 이때부터는 자돈이 아니에요. 31킬로부터는. 막 살찌기 시작하는 돼지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성돈이야. 막 살 찌워야 돼. 근데 육성돈 중에서 이제 있잖아요. 육성돈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보니까 성능이 아주 좋아. 그럼 얘는 이제 누가 되냐면 엄마 돼지, 아빠 돼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종돈으로 가는 거예요. 종돈으로.
그걸 갖다 누구로 표현하냐면 자, 후보돈이라고 해요. 용어를 후보돈. 엄마 돼지, 아빠 돼지가 될 종돈으로 가는 돼지를 갖다 후보돈이라고 표현해. 그럼 종돈으로 가지 않는 나머지 돼지는 결국에는 다 우리 입으로 오는 거죠. 다. 그러면 그렇게 살이 엄청 쪄버린 애들을 갖다 우리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비육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입으로 오는 거예요. 출하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출하되는 게 몇 킬로부터 우리가 출하를 시키냐면 110킬로가 되면은 이제 출하를 시키는 겁니다. 열심히 살 찌워서. 이게 이제 돼지들 거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엄마 종돈이 이 자돈을 생산하잖아요. 자돈을 생산하면 보통 우리가 한 번 분만할 때 돼지가 분만할 때 보통 12마리, 15마리 이렇게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돼지는 1년에 있잖아. 회전율이 우리가 약 돼지가 한 120일 정도 돼요. 이렇게 출산하는 그 과정이 임신 기간이. 그러면은 1년에 돼지가 몇 번 회전율이 있냐면 약 2.5회 정도 출산을 하는 거예요. 1년에. 2.5회 정도 우리 분만율을 가지고 출산 회전율이 있어요. 분만율이. 그럼 1년에 2.5 정도 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돼지를 한 10마리 출산했다 해서 걔가 다 살지 않아. 많이 죽어요. 방금처럼 뭐 이 질병으로. TG나 PG로 많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이 돼지가 몇 마리 정도 엄마 돼지 한 마리가 몇 마리 정도 출하시키냐. 그게 바로 뭐냐면 돼지 MSY예요. 그럼 보통 돼지 한 마리가 엄마 돼지가 1년에 있잖아요. 생존해서 이 출하시키는 게 20마리를 못 넘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12마리, 15마리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돼지 사육하는 농장이었죠. 아무튼 그걸 갖다 우리가 돼지 MSI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산란수. 우리 산란이니까 얘는 뭐예요? 이제 닭쪽이겠죠. 닭. 그 다음에 자조금관리위원회. 여러분 TV 봐보시면 자 한우를 먹읍시다. 한우를 먹읍시다. 막 이런 TV 선전 나오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여러분이 한우를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홍보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우리 스스로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끼리 야 우리 십시일반에 돈을 걷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얻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먹도록 홍보하자. 돈이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스스로 그 축주들끼리 돈을 모아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자조금관리위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그 한우 홍보한다 그럼 밑에가 반드시 자막이가 떠요. 한우 자조금관리위원회 이렇게 뜹니다. 우리 스스로 축주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돈을 갖다가 자조금관리위원회라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쇠고기 이력제. 쇠고기 이력제도. 자, 여러분은 태어나면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쥐묘포로가 있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가 태어나잖아요. 의무상이에요, 요즘에. 소가 태어나면 반드시 며칠 이내에 5월 이내에 소도 있잖아요. 출생신고해야 돼. 안 하면 이거 다 과태료야. 어디다 출생신고를 하냐면 축협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축협에서 우리 농가로 방문합니다. 농가를 방문해가지고 뭘 줘요? 노란 딱지 하나 줍니다. 우리 사람처럼 주민번호. 소도 태어난 이력 번호가 있어. 소 번호. 그래가지고 그 신분증이잖아. 이 소에 대한 신분증. 그럼 그 신분증을 이 소는 어디에다 딱 부착을 시켜버리냐면 귀에다가 딱 달아버려. 여러분 한번 그 소 가서 가보세요. 귀에다 전부 노랑 딱지 달고 있어. 노랑 딱지. 그걸 갖다가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기표라고 그래. 기표. 귀에다가 붙인 표시 마크예요. 그러면 거기가 고유 남바가 다 적혀져 있어. 그럼 얘는 언제 태어났다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 이제부터는. 이 출생신고를 하니까. 그래서 얘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폐사했다까지 이제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있잖아요. 거기 정육점에 가보시면 이 표, 이 개 있잖아. 이 소 있잖아. 소 도축된 이 소 있잖아요. 남바링이 다 있어요. 그럼 얘가 언제 태어나서 몇 등급이다. 그러니까 다 나오고. 그렇다. 즉 우리 이 소는 이력을 관리를 해요. 소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돼지도 하고 달걀도 다 해요. 요즘에. 언제 누구한테 태어났다. 등급이 몇 등급이다. 자, 그걸 갖다 우리는 소 이력제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수의사 처방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74페이지. 자, 이 내용 그냥 평소에 이것은 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77페이지 가보시면 자, 제일 위에 사업 목적이 있는데 가축 재범에 보상하는 자에는 큰 타이틀 위에 자연재해, 화재, 질병.
제일 위에 277페이지. 결국에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이 가축 지혜보험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네모 박스 밑에 가보시면 가축 지혜보험의 주관 부서는 농림부, 사업관리기획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재보험 사업자잖아요. 근데 이 재보험 사업자는 지금 현재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민영도 있어요. 그 민영보험회사가 뭐 KB손보, 동부화재, DB, 하나, 현대해상. 즉 민영보험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가분들이 대부분이 다 어디다 가입하겠어요? 즉 축협, NH농협 손해보험에다 다 가입을 하잖아요. 자, 우리 근데 보험사는 민영보험사도 있다는 것. 자, 279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험으로 연결됩니다. 자, 279페이지 가보시면, 자, 첫 번째, 거기 279페이지, 가축 재보험에 가입하는 축종. 우리가 모든 축종을 다 가축 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 가축을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뭐 또 가입하냐면, 시설도 가입을 합니다. 우리 축사. 이제 보험 목적물이에요. 279페이지. 자, 가축하고 가축 사육시설 있잖아요. 축사도 보험에 가입을 하고 가축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럼 먼저 가축은 총 몇 종이냐면 16종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럼 가축. 자, 대표적인 거. 소 가입하죠? 말 가입합니다. 그다음에 자, 돼지 가입합니다. 닭, 오리.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가금류로 분류를 합니다. 요 나머지를 자, 기타 가축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해서 총 16종이에요. 그러면 자, 소의 종류를 자, 교재를 보면서 정리 좀 할게요.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교재 283페이지를 보셔도 되고요. 283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자, 또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보셔요. 296페이지부터 보셔도 됩니다. 자, 296페이지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교재 자, 296페이지 종류. 자, 봐보시면 소의 종류. 소는 한우가 있죠. 여러분, 한우가 있죠. 우리 재래종 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래종 소가 아닌 소를 갖다 우리가 고기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키우는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자, 육으로 다 분류합니다. 우리 재래종 소가 아닌 우리 소고기, 유구.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키우는 소, 유구. 그 다음에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키우는 소가 자, 젖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씨숫소를 별도로 분류하는데 자, 종모우를 별도로 분류합니다. 비싸죠, 종모우가. 엄청 비쌉니다. 씨숫소.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기면서 계속 봐보세요. 자, 뒷장 넘겨보시면 자, 돼지를 보는 거예요. 299페이지. 자, 돼지는 여기가 이제 물론 종류가 나오지 않았는데 자, 돼지는 제가 여기다 쓸게요. 방금처럼 돼지의 종류는 어린 돼지를 자돈이라고 분류한다고 그랬죠? 근데 자돈은 다시 포유자돈, 그 다음에 이유자돈, 그 다음 자, 육성돈이 있다고 그랬죠? 육성돈. 근데 이 육성돈 속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후보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돈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비육돈. 그리고 자, 우리 돼지 생산을 위해서 키우는 돼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돈이라고 그래, 종돈. 엄마 돼지, 아빠 돼지. 그럼 이 종돈은 다시 엄마 돼지, 아빠 돼지로 다시 분류하겠죠. 그럼 이제 아빠 돼지를 지금부터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모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엄마 돼지를 종빈돈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이 모자는 어미 모자가 아니에요. 수컷 모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돼지예요. 종모돈이. 엄마 돼지가 종빈돈이에요. 종류가. 그 다음에 301페이지 가보시면 자 가금류를 다 묶어놨어요. 301페이지. 우리 오리, 닭 이런 애들. 종류가 여기가 이름이 안 써졌네. 종류가 여기 이 301페이지에 종류가 안 써졌잖아요. 그럼 아까 방금 말했던 어디를 연결해서 보시면 되냐면 아까 283페이지 보세요. 차라리 283페이지. 안 나왔으니까. 자, 페이지 283페이지. 그러면 자, 가금류는 오리, 닭이 대표야, 오리, 닭이. 그럼 종류 한번 봐보시면 거기요. 저기요. 283페이지 봐보시면 종류가 닭, 오리, 꽁, 메추리, 타조, 거의, 관상조, 칠면조. 얘가 다 가금류야. 그럼 얘들을 암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응? 오메 그러잖아. 오메 여러분들. 오메 뭐라고요? 오메 꽁 닭은 뭘로 보기 힘들어? 관상조로. 우리 관상조, 관상용이 아니잖아, 애들은. 그래서 관상조로 보기에는 뭐다?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오메 꽁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얘가 가금류 종류예요. 그래서 오메 꽁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자, 봐보시면 오리, 메추리, 꽁닭, 관상조, 거의, 칠면조, 타조 얘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금류 종류가 됩니다. 오메 꽁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말 봐보세요. 말. 자, 말 종류 가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말은 주보험이 누구냐면 달리기 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가축 재보험이 쓰는. 달리기 하는 애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해도 여기는 좋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론은 달리기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경주마죠. 경주마야. 그러면 우리가 말이 맨 처음에 태어나면 어린 말이죠. 그 어린 마가 자마예요. 자마. 어린애들을. 그 자마는 우리가 말은 6개월 이상부터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자마가 어때요? 이 경주마는 보통 20개월 넘어야 우리가 달리기 할 수 있어요. 청년기야. 그럼 24개월 되면 이 자마는 경주마가 피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이상부터 이제 이 경주마가 되기 위해서 어때요? 열심히 훈련하는 애들이 있겠죠. 달리기 연습하는 애들. 그 애들을 갖다가 우리는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육성마. 아직은 뭐예요? 용도 미정이에요. 그럼 이 육성마는 누구예요? 경주마가 되기 위한 애들이야. 근데 아직 있잖아. 용도가 미정인 그런 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마라고 해요. 일반마. 그럼 일반마 중에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로도 나갈 것이고 아니면 승마용, 우리 승용, 사람들 타는 승용으로도 갈 수 있을 거고 또 누구로 갈 수 있어요? 엄마, 아빠로도 갈 수 있을 거고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열심히 경주마가 되기 위해서 훈련한 애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육성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누구로 간다고요? 엄마 말로 갈 수 있다고 그랬죠. 또는 아빠 말로 갈 수 있다겠죠. 그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종마라고 그래. 종마. 우리 아까 돼지처럼. 돼지는 종돈, 여기는 종마야. 그럼 종마는 다시 엄마 말, 아빠 말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엄마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빈마. 아빠 말을 종모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헷갈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극 보면은 수빈마마 막 하잖아. 몸 빈마마 다 그러잖아. 우리 여자들을. 그래서 헷갈려 그러면은 빈자가 붙으면은 다 엄마구나 이렇게 연상하셔도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 가축이 있습니다. 자, 기타 가축의 대표가 누구냐면 사슴하고 양이에요. 그 다음에 자, 오토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오토꿀.
그러면 오소리, 토끼, 자, 꿀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슴양, 오토쿨 이렇게. 자, 양은 종류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양은 면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양이 있어요. 염소보험 가입 됩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산양 속에 들어가요. 염소는. 염소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 양은 면양과 산양으로 다시 분류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꿀벌까지 수를 세보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16종이 나와요. 16개. 얘를 대상으로 어쨌든 우리는 뭐 한다?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개. 아직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자, 첫 페이지 방금 했던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자, 279페이지로 오는 겁니다. 279페이지. 일단 가축 목적물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방금 시설도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죠. 시설. 뭐 시설에 있어서, 자, 시설도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그럼 시설 종류에는,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어요? 축사. 축사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축사. 자, 그 다음에 우리 축사 내에가 곡간. 곡간이 있겠죠. 창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창고. 그 다음 대문.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속물이라고. 얘도 보험에 가입을 해요. 축사 내에가. 즉 얘네들은 뭐 곡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대문 이런 애들 갖다 우리는 부속물이라고 표현해. 그 다음 축사에 간판, 네온사인. 얘는 부착물이죠. 붙어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부착물이라고 그래. 뭐 간판이라든가 네온사인 이런 애들. 얘들 보면 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축사 내에가 급수설비, 환기설비, 난방설비 이런 설비들이 있겠죠. 설비. 얘를 부속설비라고 표현해요. 뭐 급수설비, 뭐 환기시설 이런 애들. 즉, 자,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축 사육시설이라고 표현해. 자, 이런 가축 사육시설도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 목적물이 되는 거예요. 이 애들 대상으로 가축 재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축사 이외에 여러분들 태양광 많이 설치되어 있죠. 자, 태양광 이 가축 재보험의 보험 목적물이 아닙니다. 그냥 별도로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계약자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교재 279페이지에 있는 즉 가축 재보험에 대한 목적물 나왔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 페이지 넘겨보면 280페이지. 자, 여러분 우리 농작물 재보험도 정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해 주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즉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해줘요. 얘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험료 지원을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 가축 재보험에서는 영업보험료다, 순보험료다 막 그런 말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가축 재보험에서는 딱 한마디밖에 안 나와. 보험 관련해서는. 그럼 가축 재보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납입보험료라는 용어가 나와요. 납입보험료. 이 용어만 나와요. 순보험료, 뭐 계약자 부담 보험료다, 영업보험료다 이런 용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보험료 지원해줘요. 누가 지원해준다? 정부가 지원해준다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해줍니다. 즉 지자체도 지원해줘요. 그럼 나머지를 우리 계약자가 낼 거 아니에요. 즉 계약자가 내는 돈을 갖다가 우리는 여기서는 계약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농가라는 표현해. 농가.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야 해서 농가 부담 보험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정부는 몇 퍼센트 지원해주니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한번 가보세요. 정부가 몇 퍼센트 지원해준다고 그래놨냐면 정부는 전체 이 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내야 할 돈이에요. 계약자가 전체 내야 할
납입보험료에, 자, 납입보험료가 1억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체 보험료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 보험료에 정부에서는 몇 퍼센트 지원해 줄게? 50% 지원해 줄게. 50% 보험료 지원해줘요. 그런데 가축 재보험 엄청 비싸잖아. 왜냐면 워낙 우리 가축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막 1억, 2억, 3억 든단 말이에요, 보험료가. 근데 정부에서 다 못 해줘. 상한선이 있어, 상한선이. 그 상한선이 뭐냐면 한도가 있어요, 한도. 즉 5천만 원이 한도예요. 정부에서는 최고 얼마까지밖에 못 해주냐면 5천까지밖에 안 해줘요. 상한선이 있다는 것. 거기 나왔잖아요.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가보시면. 즉 개인도 5천만 원, 법인도 5천만 원. 상한선이. 그럼 지자체도 당연히 보험료 지원해 줍니다. 근데 우리 농작물 보험에서도 지자체는 없었잖아요. 그럼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달라. 뭐 어떤 데는 30%, 어떤 데는 20%. 그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달라요. 0%부터 50% 한도 내에서 지자체별로 해줍니다. 지자체별로. 달라요. 나머지를 누가 내는 거예요? 농가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자, 전체 제가 소를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 이 소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가 총 1억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1억이. 전체 보험료가. 그리고 자, 지자체가 만약에 몇 프로다? 20% 지원해준다 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부담하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누구는 정부는 이 납입보험료 1억이 돼서 무조건 50% 준다고요. 그럼 50% 주니까 얼마 주겠어요? 정부가 5천만 원 줘요. 그리고 지자체는 20%예요. 지자체는 1억에 20%니까 2천만 원 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약자, 농가가 부담하죠? 3천만 원 부담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1억이 아니라 자 2억이라 할게요. 그럼 2억일 때는 원래는 50%가 1억이잖아요. 근데 상한선이 있다는 거야. 그때는 정부는 얼마밖에 안 준다고요? 5천만. 최고 상한선이 5천이다. 비록 2억이어도 1억 안 준다고요. 최고 상한선이 5천이. 자, 그럼 소나 돼지나 다 이렇게 보험 구해요. 그냥 어떻게 기본이 납입보험료 50%예요. 다만 상한선이 5천이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은 조건이 있겠지.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니 했을 때 자, 자격 요건 봅니다. 하나, 둘, 세 번째 가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가축 지혜보험에 가입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밑줄 농업 경영체 등록. 얘는 우리 농작물 지혜보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축사 어때요? 소를 키우려면 허가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축산업에 대해서 허가 또는 뭘 받아라? 등록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자,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조건. 자,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축산업에 대해서 뭘 받아라?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세요. 이래야만 어떻게 하겠다?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 농업 경영체 등록은 다 합니다. 이거 농가원에 가서 등록하시면 돼요. 왜냐면 어쩔 때는 자 여기 어쩔 때는 허가 대상이고 어쩔 때는 뭐 하면 되겠구나. 등록하면 되겠구나. 아무래도 어때요? 허가 대상이 더 규모가 크겠죠. 그러겠잖아요. 허가가 더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자 허가 대상 등록 대상이 교재 281페이지에 그 중간에 가운데 박스가 있어요.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 시험에 나올 줄 알았는데 얘는 빠졌어요. 내년을 기약합니다. 올해 10회 때. 자, 허가 대상.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는 허가받아라 그 말이에요. 축사의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축사의 크기. 그럼 자, 허가 대상은 봐봤더니 자, 일단 소, 돼지, 닭, 오리. 우리 가축 중에서 지금 주요 애들이잖아요. 소, 닭, 돼지, 오리. 이 애들은 축사의 크기가 얼마이면 5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받아라? 허가 받으세요.
자, 거기 축사의 크기가 5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 허가받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제 여기 허가는 얘들 딱 정리돼 버렸어? 그럼 나머지는 다 뭐겠어요? 이제 등록이야. 그럼 등록인데, 자, 등록 대상을 보는 겁니다. 등록 대상. 그럼 얘들 소, 돼지, 닭, 오리가 얼마면 축사의 크기가 50제곱미터 이하이면 결론은 뭐예요? 등록받아야 되겠죠. 이제 허가가 아니에요. 자, 여기 소, 돼지, 닭, 오리 얘들이 축사의 크기가 50제곱미터 이하이면 허가가 아니라 뭐다? 등록이다 그 말이야. 그럼 우리 가축 총 16종 중에서 이제 나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종 중에서 자, 누구 나왔냐? 아까 소, 돼지, 닭, 오리 나왔죠. 나머지. 자, 우리 기타 가축에서 좀 큰 애들 있잖아. 좀 부대가 큰 애들, 가격이 좀 있는 애들. 기타 가축 중에서 누구예요? 기타 가축 중에서 사슴양. 우리 사슴 엘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은 어때라? 등록받으라. 우리 기타 가축 중에서 사슴양은 우리 오소리, 토끼, 꿀벌보다는 이 애들이 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은 등록 대상이야. 그다음 나머지 방금 우리 가금류 중에서 자 여기 오매 꽁 닭은 관상조로 뭐다? 거칠다. 얘가 방금 뭐였어요? 가금류 종류야. 그럼 이 가금류에서 자 오리 빠졌습니다. 닭 빠졌습니다. 얘 둘이 빠졌죠? 그럼 나머지 거기 봐보세요. 즉 가금류 중에서 거의, 칠면조, 메추리, 타조, 꽁 여기 자 여기 자 거의 그대로 써볼게요. 거의 그 다음에 칠면조, 타조 그죠? 타조 그 다음에 메추리 그죠? 메추리, 꽁 결론은 지금 가금류 중에서 뭐만 빠진 거예요? 관상조. 즉 여기에 자 나머지 가금류가 다 들어와 있어. 근데 누구만 딱 빠진 거예요? 관상조.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분류를 하십니다. 허가도 필요 없고 등록도 필요 없는 애들. 여기 허가 받을 필요도 필요 없어요. 등록도 받을 필요 없어요. 굉장히 얘네들은 좀 조그만 애들이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즉 누구는 관상조는 허가도 필요 없다. 등록도 필요 없다. 그 말이야. 막 여기 가금류를 다 외울 필요 없어. 어쨌든 가금류는 결론은 다 뭐예요? 등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관상조는 등록이 필요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방금 이제 우리 기타 가축에서 사슴양은 등록 들어갔잖아요. 좀 조그만 애들이 또 들어옵니다. 누구다? 오, 토, 꿀. 오소리, 토끼, 꿀벌도 뭐 한다? 등록 받을 필요 없다. 허가 받을 필요도 없다. 관상조, 오토꿀. 자, 그 다음에 근데 누가 들어와 있어요? 말이 들어와 있어, 말. 말은 굉장히 한 마리에 비싼데 왜 이 애들은 허가받을 필요도 없고 등록받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질의할 수 있잖아요. 자, 말은 비싸요. 어쨌든 금액이. 이 말은 허가받을 필요도 없어요. 등록받을 필요 없어요. 얘는 결론은 이 말은 이 축산법에서 하지 않아요. 말은 우리가 뭘로 들어가 버리냐면 사업으로 가버려 사업. 말은. 그래서 말은 뭘 받아야 되냐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해 받아야 돼. 사업자 등록증. 말은 사업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축산법에 의해서 허가받는다, 등록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이 등록제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방금 이 가금류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허가 또는 이때는 등록이잖아요. 근데 닭이 예를 들자면 저기가 메추리가 축사의 크기가 얼마? 10제곱미터 미만 굉장히 적죠. 10제곱미터 미만은 3.3 그러잖아요. 1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등록 받을 필요도 없고 허가 받을 필요도 없다.
등록 제대상이 들어와 있어요. 가금류 중에서. 자, 해서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 대상, 등록 대상, 그리고 등록 제대상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허가는 심플합니다. 소, 돼지, 닭, 오리. 주요 축종. 소, 돼지, 닭, 오리가 축사의 크기가 5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럼 무조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리고 방금 이 애들이 5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등록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금류는 다 등록으로 갑니다. 즉 1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다만 가금류 중에서 관상조는 뭐다? 등록제입니다. 그리고 기타 가축 중에서 좀 비싼 애들이 있습니다. 사슴양. 사슴양은 등록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기타 가축 중 나머지가 남았어요. 오토꿀, 어소리, 토끼, 꿀벌은 뭐한다? 등록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말은 뭘로 간다? 사업자 등록하셔야 됩니다.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말도, 허가도, 등록도 필요치 않더라. 그리고 가금류에서 방금 축사의 크기가 10제곱미터 미만이다. 등록 받을 필요 없다.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요즘에 축사 민원 허가 받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악취 때문에 웬만해서 민원 받기 힘들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경영체 등록해라, 허가 또는 등록 받으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방금 이 등록제 대상들, 즉 제가 토끼를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토끼는 허가 또는 등록이 안 받아도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 애들은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못 받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억울하겠죠. 이 애들은. 얘도 가축인데. 그래서 자, 이 애들도 똑같이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 받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이 애들은 뭐만 하면 되겠어요? 농업 경영체 등록만 하시면 되는 거야. 등록제 대상자들은. 똑같이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 받아요. 자, 그 내용이 280페이지 가보시면 280페이지 즉 2번에 가보시면 자, 정부 지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상 개인도 받을 수 있고 법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정부 지원 요건에 있어서 가에서 자,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자로 반드시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 여기서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 이 뜻은 농업 경영체 등록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했다. 이 뜻은 바로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농업 경영체 등록했다. 이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 이 말은 농업 경영체 등록했다. 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1번 단. 축산법 제22조 제5항에 의한 축산업 등록 제대상은 바로 이 말, 여기 얘들 등록 제대상자들 이 애들 즉 관상조라든가 어소리, 토끼, 꿀벌 그 다음에 10제곱미터 미만 축사 이 애들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농업 경영체 등록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말이에요. 가번에 1번 단 축산법 제22조 5항에 의한 축산업 등록 제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 결론은 뭐만 받으면 된다. 농업 경영체 등록만 하면 된다는 거. 즉 축산업 등록 대상. 결론은 이 애들도 뭐 한다고요?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자, 축사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합니다. 축사도 똑같이 보험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번에 축사가 그러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자, 건축물 관리대상 또는 가설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번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경우에는 사육가축이 없어도 축사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축사를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축사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가축이 있어야만 걔가 축사로서 기능이 있겠잖아요. 즉 가축이 있어야 보험에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AI가 온 거야. 자, 전부 살처분 해버리죠.
그럼 살처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가축 전염병이 왔다. 그러면 축사에 가축이 하나도 없겠죠. 그럼 그때 축사보험을 가입 안 하면 태풍으로부터 위험하잖아요. 자,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가입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즉 2번에 2번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경우에는 사육가축이 없어도 축사 가입이 가능하더라. 그다음 4번에 건축물 관리장 또는 가설 건축물 관리장 미제출에는 정부에부터 보험료 지원 안 해준다. 그다음 용도가 축사의 용도가 만약에 주택 용도였다. 그러면 정부 보험료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일반 건축물이다. 정부 보험료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281페이지 그 위에까지.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가축 재보험에 우리가 가입하는 목적물은 가축 16종과 가축 사육시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가축 16종의 종류 받고요. 그 다음에 가축 사육시설의 종류가 받습니다. 자, 이 애들 대상으로 보험료 가입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전체 내는 보험료를 납입보험료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이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정부는 몇 퍼센트 지원해준다? 50% 지원해줍니다. 그럼 이 50%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때 허가의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는 크기가 5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50제곱미터 이하는 등록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타 가축에서 좀 큰 애들이 있어요. 사슴양입니다. 그리고 자, 이 방금 가금류 중에서 누구는 관상조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등록합니다. 관상조는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축 중에서 오토꿀, 오소리, 토끼, 꿀벌은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말도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가금류 중에서 축사의 크기가 1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애들은 뭐만 받으면 되겠구나. 농업 경영체 등록만 하시면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상한선은 5천만 원입니다. 축사도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281페이지 제일 하단. 자,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